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11월 11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EM 플러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승을 했을 때 일단은 제 영상 계속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 한 분은 5,300원 정도 익절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사실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 후에 하락하면 물량을 정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다만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장중에 깨지면 물론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장중에 다시 회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종가를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구독자분 중 한 분 5,300원에 매도를 하신 것은 아마 가장 합리적이고 보수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일은 그 전일 나스닥이 거의 7% 정도 상승을 하면서 모든 종목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기존의 과대 낙폭주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오히려 생각보다 오르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을 했는데요. 종가는 5,260원 마감했고요. 거래량은 급감했습니다. 일단은 이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만약에 이 EM 플러스가 다시 한번 도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과거와 같은 한 최소 2주에서 3주 이상 정도의 기다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지배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일단은 올려야 될 자리에서 올리지 못하고 그리고 올리지 못할 때 어떤 매매 동향이라도 어떤 누가 매집하는 흔적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없고 오롯이 외국인이 매도하면 떨어지고 매수하면 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이제 앞으로의 그 어떤 큰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은 제가 영상을 안 올리면 도망간 거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일 시황을 매일매일 올릴 정도의 어떤 특이 동향이나 아니면은 어떤 이상 징후가 포착되는 종목은 아닙니다. 작업을 시작해서 작업은 정말 조용히 누구도 모르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그 작업이 어떤 트리거를 통해서 시작이 될 때쯤이면 그때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매매 동향도 뭔가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상승 혹은 큰 하락이 나올 때 보통 그럴 때 영상을 제가 좀 올리게 됩니다. 이런 걸 갖고 도망갔다가 주가가 오를 때 다시 올라온다는 등 이런 좀 헛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한데요. 일단 절대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기준으로도 아직은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이 5,069원입니다. 사실은 이제 어떤 시각을 바라보고 매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더 홀딩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제는 미련을 버리고 나가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결국에 금주에 윗꼬리를 달고 하락을 했다고 보통 이제 꼬리가 달린다라는 뜻은 결국에 상승을 하려고 할 때 그 시점에 매도하는 사람들이 매수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고점이라고 인식되는 그런 시그널을 갖고 매도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하락하는 경우가 이제 꼬리가 달리는 건데요. 반대로 밑꼬리가 달리는 경우에는 기존의 매수자가 물량을 던져낼 때 시장을 관망하고 있던 사람들 혹은 기존 보유자들이 이 가격이면 너무 싸다 그래서 받아 올려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반대의 경우가 밑꼬리가 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 저점일 때 6월 달에 밑꼬리가 달린 경우에는 이 정도면 너무 싸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겠죠. 왜냐면은 주봉 기준으로도 2021년 11월 달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저점이라고 판단했을 것 같고요. 윗꼬리는 당연히 많습니다. EM 플러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소위 말해서 소형주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고점에서는 물량을 던져내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통은 이런 고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물량을 받고 외국인이나 기타 법인 같은 그런 특정 투자자들이 물량을 던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도 기타 법인이 던졌을 거고요. 지금은 외국인과 기타 법인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물량을 던지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좀 보게 되시면은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주봉 기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오늘 이 발생된 윗꼬리를 전혀 방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제가 아마 이 11월 2일쯤이었나요?
그 상승하기 전에 올렸던 그런 모습들, 다시 상승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한 5,700원, 뭐 5,200원 요 정도에서 끝날 것 같다. 차라리 올릴 거면은 볼린저밴드 상단을 돌파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그런 얘기들을 할 때는 사실은 기대감을 갖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기대감보다 조금은 더 떨어지는 기대감을 안고 매매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제가 5,000원 넘은 시점부터 계속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정 부분 매도를 하셨을 거고요. EM 플러스가 2차 전지를 만약에 진짜로 개발은 완료했고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대형 호재이기 때문에 그럼 저점 되면 다시 매수하시면 됩니다. 금양이 지금 이제 미끄러졌습니다. 오늘 또 소폭 반등을 하는 것까지만 제가 봤는데 종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주식시장이 하루에 지수가 7% 오르는 정도로 변동성이 상당히 위아래로 큽니다. 오늘 다시 밤에 마이너스 5% 빠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에서는 내가 수익이 났다면 그 수익이 난 자산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손실이 나더라도 만약에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확정 손실을 통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나중에 다시 싸게 살 기회를 분명히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매크로적인 상황, 뭐 예를 들어서 뭐 금리가 뭐 인하된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글로벌 시장의 경기 침체가 완화됐다거나 그런 시그널은 전혀 없습니다. CPI, 네, 물가 지수의 상승의 폭이 완화된 거지 팩트는 물가가 전년 대비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그 폭이 완화되더라도 결국에는 물가가 상승했다는 부분이고 인컴, 소비자들의 소득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는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물론 그 오름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물가는 오르고 있고 나의 소득 수준은 평균 혹은 보합 혹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하루에 뭐 4%, 5% 뭐 상한가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반드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 저는 그런 관점을 봤을 때 EM 플러스는 현재는 51대 49로 저는 매도를 조금 더 고려를 합니다만 뭐 어쨌든 손실이 나신 분들은 나는 절대로 손실을 확정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 만약에 나는 그래도 일정 부분 손절을 하더라도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현재 상태에서 최소한 20%라도 물량을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물론 저의 이런 가이드가 100% 맞다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팔라고 했다고 팔았다가 난 팔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팔라고 했다고 팔았다가 만약에 그 다음날 떡상을 해버리면은 정말 화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을 갖고 구독자분들의 기준 그거를 교집합을 해봤을 때 일정 부분 일치하는 부분들을 실행하시는 게 맞고요. 나는 무조건 2차전지 믿는다. EM 플러스 믿는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못 먹어도 곱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고 매매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